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1.0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플러스 0.2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에 정말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식약처에서 허가 권고를 받았고, 셀트리온 역시 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의 외국인의 수급이 제약과 바이오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를 매수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또 설날 연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를 상당히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음 주는 설날 연휴와 한국의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만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또 한번 3200포인트를 넘기며 또 신고가를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음 주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다음 주 조정이 찾아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1.0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미국의 경제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매주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자 수를 공개하는데, 어제 발표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77만 9천 명입니다. 3주 연속으로 감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지수가 장 시작 전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서 플러스로 출발을 했고, 장 초반부터서 후반까지 계속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어제 무려 1.23%가 상승하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에서 실적을 발표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베이입니다. 이베이는 호실적으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서 11.73%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5.31%로 마감이 되었고, 결제 관련 기업인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7.36%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페이팔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의 결제 관련주도 한번 살펴봤는데,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0.8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바이러스가 퍼지자마자 가장 먼저 뜬 주식이 KG 이니시스였는데, 3월 19일부터서 5월 14일까지 무려 2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정말 결제주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수혜주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실적을 까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공개된 다음에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고, 이번 분기 역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오프라인 결제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4분기 역시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3분기와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시행된 다음부터서 실적이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작년 바이러스 사건 때 다른 결제주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수혜주로 뽑혔고 실제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KG 이니시스와 달리 매우 좋았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되는 하락이 나오면서 25,500원짜리 주식이 지금은 18,100원까지 내려갔고, NHN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잠깐의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 다음에는 신고가를 또 한 번 돌파를 했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아서 63,300원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래 가치를 반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회사는 실적 발표가 되면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 예로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급락하는 것처럼, 실적이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상을 해놓은 예상치가 있고 그 예상치를 충족시킨다고 해도 그 전에 많이 올랐으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반대로 예상 전망치가 너무너무나 좋았는데 실적을 까보니까 적자 내지 영업이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은 주식도 있습니다. 자, NH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손소독제 관련주인데 바이러스 사건이 터지자마자 상한가 랠리가 펼쳐졌고 실제로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실적이 없어요. 마이너스 77억 원의 적자. 그 다음 분기는 잠깐 흑자로 전환했으나 역시 적자 기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분기가 지난 다음에 또다시 적자로 전환이 되었죠. 반면 한국알콜 같은 경우에는 2등주로 불렸지만 상승폭은 한국알콜이 MH 에탄올보다 더 낮았고 실제 실적이 나온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50억에서 70억 하던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제는 영업이익이 140억 원대로 고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실적이 안 나오고 한쪽은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런데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애가 보통 1등이고 실적이 잘 나오는 애가 2등인데 나중에 진짜 실적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1등과 2등이 바뀌는 경향도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시젠만 실적이 있었고 수센텍이라던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초라했기 때문에 시젠과 랩지노믹스 그리고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어요. 시젠은 실적 발표 어느 정도 상승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락했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되었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아서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그냥 빠져버렸고, 수젠텍은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오히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어닝 쇼크가 나와서 그냥 계속 추락하고 있죠. 반대로 마스크 회사처럼 너무너무나 많은 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모나리자라던가 웰크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와도 생각보다 부진했고, 웰크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도 있고 혹은 전혀 흑자가 나지 않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뉴스발로 이렇게 상한가라던가 급등이 나와도 결국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계속 돌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한국은 실적 발표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실적만 믿고 그 회사 주식을 사거나 혹은 지금 같은 장에 테마주 혹은 급등주만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1%로 시작했고 장 시작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보자마자 이게 혹시 페이팔 관련주인가, 미국의 페이팔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했나 뉴스를 찾아보니까 페이팔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제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었는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와이키키? 제가 아는 와이키키는 요 혜태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 회사랑 설마 제휴를 한 건 아니겠고, 독일의 보안 관련 회사하고 솔루션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큰 호재 뉴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를 했거나 혹은 오늘 아침 시초가에 매수를 했어도 단 1%의 수익도 올릴 수가 없었죠. 이게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갔던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센트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9.77% 상한가를 가는데 보시면은 아침에 10.78%까지 띄워놓고 그냥 밑으로 쭉 빠지면서 마이너스 5%대까지 갔고 밑에서 한번 VI도 걸렸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가짜 뉴스도 많고 꼬시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무슨 네이버가 인수한다라는 뉴스를 띄워놓고 계속 올린 다음에 오늘도 보시면은 25.83%까지 올려놨지만 종가는 플러스 6.17%,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오늘 마이너스 19% 손실인데, 보시면은 너무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30분간 쫙 올려놓고 장 마감할 때까지 미친 듯이 빠지고.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테마주의 유혹이 너무너무나 심할 거예요. 한국파마처럼 뭐 샀는데 상한가를 5번 가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다 조그마한 돈을 넣었으면은 돈을 더 넣을 걸 하면서 후회도 하지만, 보통 돈이 적으니까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이 이런 데까지 버티지, 큰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버티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설령 돈을 벌었다고 해도 어떻게 되냐면은, 잘 보세요. 이건 오늘 인터넷을 하다가 발견한 글인데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건 해외에서 주식을 시작하시는 주린이 분이 쓴 게시물이에요. 2020년도 7월달,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해서 성장하는 성장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이분은 시드가 4천만 원이네요. 4천만 원으로 분산 투자를 진행했네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주식 투자를 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익금이 무려 100만 원이네요. 그리고 해외 주식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수익금이 630만 원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작한 지 3달째가 접어들면서 시드는 4,500만 원이 됐습니다. 포트는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 위주로 포트를 짜고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게시물을 남기고 사라지셨어요. 자, 그리고 올해 2021년 1월 23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년 1월까지 주식 어플을 삭제하고 잠수를 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또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계좌를 보여주었는데, 와우, 수익금이 1,010만원. 나쁘지 않네요. 주식을 시작한 지 지금 4달밖에 안 됐는데 수익금이 1,000만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포트 분산도 나쁘지 않았고, 미국 주식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죠. 하나는 70%까지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테슬라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의 사건이 벌어지죠. 1월 27일 느낌이 싸하죠. 자, 본인이 주식 어플을 삭제한 지 3일 만에 다시 주식 어플을 깔고 게시물을 올립니다. 여기서 주식 어플을 삭제하고 1년 뒤에 까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GME, 게임스탁을 사고 싶은데 지금 못 사죠. 700 정도만 장난으로 한번 태워볼까 해요. 이렇게 게시물을 썼어요. 게임스탑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너무너무나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테슬라를 팔고 게임스탑 97주를 샀다고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언제? 1월 28일. 자, 여기네요. 평당가가 290달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죠. 우리는 게임스탑의 결과를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다음날 한 번 탈출할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 날에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 평단은 290달러였으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수익금이 지금은 마이너스 4,910만원. 와, 수익률이 마이너스 69.49%.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분명히 게임스탁에 700만원밖에 안 넣었다고 했는데 모든 주식을 정리하고 게임스탁에 전부 다 몰빵을 해버려서 이분 계좌가 순식간에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걸 잘 보세요. 그 다음날에는 손실이 더 커졌죠. 4,900만원까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분명히 여기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2월 1일날 이분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익절하고 나갔을까요? 이분의 평단가는 290달러. 분명히 장 초반에 32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거기다가 걸어놨으면 탈출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 과연 이분의 운명은? 자, 익절을 못했습니다. 본인의 총 자산이 지금 7,500만원까지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 이분은 분명히 테슬라를 포함해서 다른 주식을 팔고 이 주식을 산 거고, 그때 얻은 총 수익이 얼마다? 1,100만원. 지금 430만원을 잘라도 600만원이 수익입니다. 600만원 수익. 여기서 잘라도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원금 회복. 내가 이 손실을 절대 보기 싫어. 그럼 존버하면 다시 제자리에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게임스탑 자체가 거의 도박성이 높고 펀더멘탈이 전혀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고. 왜? 적자 기업이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욕심이 아직도 안 버려졌습니다. 게임스탁 600달러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은 원금 회수를 하고 반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도 마이너스 430만원 1월 31일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분명히 탈출할 수 있었고, 중요한 건 600달러면 아직 500달러도 못 찍어봤는데 600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너무나 큰 욕심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월 1일날 이렇게 게시물이 올라왔잖아요. 이건 해외 주식이라서 우리나라보다 하루가 적은데 수익금 2,740만원. 나는 당연히 이걸 보고 게임스탁 익절하고 나왔구나. 그래, 욕심 버리고 나오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2021년 2월 2일날 올라온 게시물이죠. 어제 키움 왔을 때 320에 탔는데, 이 표현을 보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게임스탁을 한번 팔고 320달러에 다시 잡았다. 혹은 게임스탁을 오히려 홀딩하고 있다가 물을 더 탔다. 중요한 거는 어떤 선택을 했든 이분은 돈을 날렸다라는 것. 2월 3일날 글이 올라왔죠.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자산 대비해서 시드가 5천만 원이 날라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근해야 되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가족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4,300만 원. 이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고, 마이너스 4,300만 원. 저 때라도 돈을 뺐어야 되는데 다음날 또 마이너스 42.11%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분은 지금 마이너스 6천만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오늘 또 게임스탁 같은 경우에는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이너스 8.09%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아직 게임스탁이 내릴까 오를까는 판단할 수 없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보통 내렸을 때는 그것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던 적이 많았죠. 아니, 저건 여러분 진짜 남일 같지 않고 일반 개미들의 표본이에요. 보통 여러분이 이 주식 커뮤니티 가가지고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친구 추가해놓고 글 쓰는 거 보세요. 처음에는 수익이 나가지고 정말 열심히 더 공부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수익 인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쭐하게 돼요. 처음에 500만 원을 했던 분이 수익이 좀 나니까 5천만 원으로 한대요. 그리고 나서 수익을 인증하는데 그걸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작년 3월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은 공매도도 없고 거기다가 장이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우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무조건 코스피 1800을 찍으면 이때 매수하고 2000 가면은 팔기, 이 전략으로 진짜 쏠쏠하게 계속 먹었고, 저는 나중에 공기업을 그만둘 때도 전업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100% 확신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렇게 급등주라던가 광기 한 방에 저도 무너졌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료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유료 강의를 가면 거의 리딩방이랑 똑같아요. 강사가 찍어주는 종목, 강사가 관종 추가해주는 거, 그걸 보고 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설거지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강사는 미리 선취매를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그 종목을 알려주고 이거 상한가 갑니다! 라고 얘기해주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람의 물량바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 유튜브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종목 추천이라던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셔도 아시다시피 단체로 카페를 만들어 놓고 리딩을 했는데, 여기서 운영자가 본인이 먼저 주식을 선침해해서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겼고, 금융위에서는 시세 조작 혐의로 지금 조사 중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추천을 해주거나 이런 분들을 믿지 마세요. 그렇게 그 종목이 좋으면은 뭐할로 사람들에게 그 종목을 추천해줍니까? 본인이 사채 써서라도 그 종목을 전부 매수하면 되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라던가 혹은 대북주, 이렇게 실체가 없는 주식을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큰 돈을 많이 날려봤었고, 또 여러분 급등주 매매 한번 빠지면은 계속 급등주밖에 보이질 않아요. 이런 거 보세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상한가를 한번 가는데 연달아서 계속 가. 근데 이걸 한번 먹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하루에 2% 3% 올리는 게 성이 안 차요. 박셀바이오 차트 보다가 삼성전자 차트 보면은 좀 답답하죠. 많이 올라봐야 하루에 5%, 하루에 올라봐야 1%, 2%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저렇게 급등주를 매매하다가 일반적인 종목을 매매하려면은 왠지 답답함을 느끼고, 또 빨리 큰 수익을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왜? 공매도 재개라던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그 전에 수익을 올려야지.
그래서 그 조급함과 단기간의 큰 손실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이틀 만에 유료 강의를 듣다가 충동 매매에 빠져서 퇴직금이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렸고, 그때 조금만 더 선택을 잘못했었으면은 저도 이렇게 박살이 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 정도 손실은 노가다를 뛰어도 되고 아니면은 새우잡이 배 타고 원양어선 한번 타고 와도 복구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 정도 손실로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저렇게 돈을 날리면은 주식 실력을 더 키워서 주식으로 다시 복구시키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그냥 일해서 버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주식 실력을 키워서 복구시키기에는 너무나 더 힘든 시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퇴직금을 날려먹고 머릿속에 생각이 든 게 빨리 복구를 하자 이런 생각에 바로 스탁론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스탁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쓰지 마세요. 신용 미수보다 더 악마입니다. 자, 일단 스탁론을 쓰게 되면은 제3금융, 4금융권에다가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신용 대출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탁론에 전화하는 순간 다음날부터 주식 관련 스팸과 전화가 속출해요. 또한 증권사 신용 매매와 달리 증거금이 120%까지 매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신용 매매를 이용할 경우에는 내가 1억이 있어. 그러면 3억까지 매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스탁론을 이용하잖아요. 1억 갔다가 5억까지 땡겨지고 2억 갔다가 10억까지 땡겨져요. 그 뜻은 거기서 손실을 크게 보면은 빚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원금이 싹 다 없어져요. 그냥 신용이랑 미수를 썼을 경우에는 빚쟁이는 안 돼. 원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 하지만 스탁론은 달라. 스탁론은 진짜 거기서 밑으로 더 빠지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빚쟁이가 되고 돈도 더 이상 꿀 데도 없어. 왜? 제3금융, 제4금융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영상에서 계좌를 보여드렸지만 남들보다 수수료가 더 적습니다. 은행에서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일반 비대면 계좌보다 훨씬 더 수수료가 적고, 중요한 건 스탁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탁론을 쓰고 싶었지만 스탁론을 못 썼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은 스탁론을 써가지고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이 너무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10억 배팅을 때리려고 했으나 스탁론을 못 써서 결국 매수를 못했고, 제가 매수하려는 타점에서 다음날부터 계속 내려서 무려 40%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시물을 보면은 웃음이 안 나와요.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여기서 돈을 더 투입해서 주식으로 다시 돈을 복구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원양어선 한번 타고 다시 돈을 마련해서 주식시장에 와야지. 여기서 돈을 다시 꺼가지고 주식을 하면은 100%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광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탁의 대장개미였던 키스 질씨가 금융위에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분이 금융위의 조사를 받는 이유는 바로 겸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보험업에서 종사를 하신 분인데 보험업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었고, 겸업조치 위반으로 인해서 금융위에서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분명히 1월 28일 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게임스탁의 주식을 거래 제한을 시켰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래 제한을 시킨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죠. 만약에 신한금투에서 거래 정지를 안 시켰으면은 최고가에 물려가지고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마이너스 80% 90% 이상 계좌가 박살나신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장치라도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는 거래 정지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단기 과열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게임스탁 말고도 아직도 이러는 주식이 넘쳐나요. 크리에이티비티 글로벌 어제 951%가 하루 만에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이거 게임스탁처럼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따라붙는 분들 많은데, 절대로 지금 미국 주식 중에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안 건드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주식으로 하루에 1000%를 따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재미로 그냥 100만원 넣었는데 와, 이게 1000만원이 됐네? 이거 만약에 1000만원 태웠었으면 이거 1억 아니야, 1억. 하루 만에.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또 한 번 먹어도 멈출 수 없는 프링글스처럼 계속 돈을 집어넣게 되고, 그냥 재미로 하실 분들은 고래밥 사드세요. 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는 오리온 고래밥.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아침부터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가는 그냥 하락 내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이 났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영상을 참 많이 올렸지만 여기서 일단 셀트리온이 3일 전 상승이 나왔을 때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날 큰 상승이 나왔지만 이거는 반공매도 운동 찌라시를 뿌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그냥 매집을 해놓은 것 뿐이다. 그리고 3주 전 셀트리온의 이상 결과가 발표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한국에서는 K치료제 1호로 셀트리온에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을 해줄 것이다. 왜? 셀트리온을 포함한 녹십자라던가 대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임상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내 집 방문하듯이 셀트리온의 본사에 가서 치료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매번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홍보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셀트리온은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이 날 것이다. 첫 번째는 4월 보궐선거 전에 K치료제는 무조건 출시가 돼야 된다고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었는데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이 거부된다? 그러면은 지지율이 하락될 수 있죠. 왜? 그런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투입했냐면서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통과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치료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거의 무조건 통과가 될 거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었어요.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치료제로 정치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과학의 영역에 정치가 침범을 했다. 의사협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말 크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주가 어땠나요? 플러스 7.82%까지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했으나 종가는 0.84%. 아침에는 일단 11시 30분까지 빵 뛰어나는데 1시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서 내리더니 2시에 발표하자마자 잠깐 오르고 그 뒤로 촥 빠졌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오늘 개인과 기관이 셀트리온 제약을 약간 매수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보다 더 하락이 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80% 하락.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0%로 마감되었지만 지난주에 셀트리온만 이렇게 14%가 상승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안 나왔다. 그런데 이건 왜 그렇다?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코스닥, 그리고 셀트리온만 코스피 종목인데 셀트리온은 코스피 선물 200 지수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MSCI 지수라던가 영국의 FTSE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움직일 때 셀트리온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셀트리온만 이렇게 빵 하고 14%가 오른 거지. 미국의 게임스톱의 여파가 한국에도 발생해서 반공매도 운동으로 인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오늘 식약처에 긴급 사용 신청 허가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봤는데 정말 놀랍더군요.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식약처에서 질문하실 기자분 없나요? 하니까 질문이고 나발이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자가 지금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미치겠다. 고민 중이죠. 그리고 여러분, 셀트리온의 주가가 빠지자마자 모든 제약주들이 상승이 나옵니다. 일양약품 보세요. 셀트리온 기자회견이 발표되자마자 빵! 급등. 그리고 종가는 밑으로 하락. 그래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2.50% 상승.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20.33%가 상승을 했는데 모두 다 식약처에서 셀트리온 긴급사용 허가 신청이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아니, 셀트리온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유나이티드 제약도 2시부터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종가는 보시면은 3.13% 상승. 그런데 이런 종목들 특징이 전부 다 코스피고 코스닥 종목들은 안 들어왔거든요. 보세요. 코스닥의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려 꽂았죠. 그래서 코스닥의 제약과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코스피에 있는 제약과 바이오는 저렇게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코스피 200 선물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제약과 바이오주를 매수했는데 여러분,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때문에 코스피 선물을 약간 올리면서 제약과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5.61%나 올랐는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마주기 때문에 그냥 꼬시기용으로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금융투자라던가 단타해지왕, 투신이 사서 이렇게 오른 거고, 코스피의 제약과 바이오주는 그냥 섹터에서 아무거나 클릭해보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도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밑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오늘 안 오른 거지 외국인의 수급은 셀트리온에 있었어요.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이런 종목에는 없죠.
그런데 밑에서 깔아놓고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수급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제약바이오가 반등 랠리가 펼쳐질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아직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오늘을 기점으로 제약바이오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음 주에 랠리가 펼쳐진다? 그러면 이제 저는 좀 힘들죠. 그러면은 반도체라던가 혹은 전기차라던가 이쪽 섹터가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늘 상승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오른 종목 내린 종목 쌤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삽질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전 지수가 오를 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요. 오늘도 코스피가 1%가 오르기는 올랐는데 요렇게 올랐죠. 아침에 그냥 쓱 뺐다가 오후에 올리는 척 했다가 다시 쓱 뺐다가 종가 그냥 최고가. 와,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제 종가 베팅을 때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너무 방심했어요. 아니 여러분, 오늘 제 하루 수익이 얼마인 줄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무려 9,927원. 와, 돌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면은 미국장이 전날 1% 이상 상승하거나 한국 증시가 1%대 상승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익절을 하네요. 익절을. 아침에 갭이 3% 아니 3.98%가 떴어요, 종목이. 근데 익절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 자리였잖아요, 이 자리. 아니 이런 종목을 11.63% 이렇게 상승하는데 익절을 안 했어요, 익절을. 아니 이때 왜 진짜 익절을 못했지? 이때가 정말 세계 7대 불가사리 중 하나라니까요. 이게 아침에 시작할 때 지수가 오르면은 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익절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면 빨리 익절해야 되겠다 이런 긴장감이 있는데, 제가 지수가 빨갈 때는 긴장감을 잘 못 느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네요. 아니 아침에 플러스 3%대 상승 중이었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 돌아버리겠더군요. 이때 손절을 할까 아니면 약간 물을 타서 빠져나올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제자리로 돌아왔어. 여기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는 0%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3%가 아니라 바로 약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본전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해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 나의 베스트 초이스였구나. 근데 여기서만 문제야. 여기서는 제가 좀 딴짓거리라고 있어서 집중을 안 했는데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와버리니까 종가에 보니까 이 종목이 더 올라갔어. 열받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오늘 종가에 다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다시 3200까지 가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그러기는 조금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일수가 3일밖에 없고 옵션 만기일이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다음 주에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월요일날 여러분이 주식을 팔아야지 수요일날 현금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보통 투심이 안 좋아서 개인분들이 많이 던져야 되는데 지난번 추석 때를 보니까 개인분들이 계속 사서 이 공식도 과연 이번에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 분명히 월요일날 개인 투자자분들 또 달려들 거고, 오히려 설날 전에 풀매수가 되지 않을까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2월 15일 날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날이죠? 대통령의 날이라서 원래대로라면은 금요일 날 종가 베팅을 때려볼 수 있는데 우리는 휴장이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수요일 날 종가 베팅을 때리려고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날이랑 이날이 만약에 미국이 떡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월요일 날은 무조건 떡락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다?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의 초콜릿을 정말 간절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해요. 자, 그리고 다음 주 2월 10일에는 MSCI 포트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과 MSCI 포트 교체 날이 겹쳐버리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빅히트가 MSCI 지수에 들어간다, 녹십자가 MSCI 지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녹십자의 최근 수급을 보시거나 주가를 보시면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유해수 물량도 남아있고 또 신규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정말 정신없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다음 주 한국의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미국장과 한국장이 디커플링이 되는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설날 바로 직전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심자의 해문과 급등주의 유혹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달 만에 수익금이 100%, 200%를 찍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새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더 크게 벌기 위해서 혹은 재미로라도 급등주에 잠깐 들어가서 수익을 내려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사태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게 손절 후에 수익을 빨리 복구하고 싶어서 급등주가 눈에 들어오고 급등주를 타게 되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면은 성공을 해도 계속 급등주만 매매하게 되고 결국에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등주의 유혹과 초심자의 해문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황금 꿀단지님, 황금자님, 권진호님, 박경현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금자님과 황금 꿀단지님은 무려 10,000원이나 후원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